직능 대표자 회의 맡으라고 했을 때 아이고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굳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선거 때 저희 챙기지 말고 미리 좀 합시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 네. 다들 맡으셨는데 전담제 했잖아요. 직능단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149명의 국회의원이 우리 334개 직능단체를 맡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엄 터지고 조기 대선이 열렸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지금 이번에 네네네. 그렇죠. 150만 우리 저 중앙조직만 지역까지 가지고 165만 네. 지선을 이번에 이끌어냈습니다. 아. 역대 최고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정책 협약도 하고 그리고 정책 협약 어려운 조직은 이제 간담회나 제안서 받고 그리고 네. 나서 마지막에는 다 지지선을 끌어내고 이 작업을 이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죠. 네, 저도 전라북도에서 해보니까 지지선언 끌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심력이 되게 많이 쓰이는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거 네. AS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 정책 협약 맺은 것을 정책본부 우리 당 정책위하고 향후에 또 집권하게 된다면 네. 정부랑 이 정책 협약 맺은 거에 대해서 후보가 저한테 중간에 전화를 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특히 협약 맺은 것 중에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 국민들께서 네. 네.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빨리 그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직능본부가 그냥 직능본부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원들까지도 관리하시다시피 한 거예요. 의원들 그렇죠. 각 전담하고 있는 부분을 얼마나 꼼꼼히 보고서를 맞아요. 받으시는지 원래- 무서워서 안 할 수가 원래 없었어요. 박홍근 의원님이 뭔가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정말 꼼꼼하게 사람 하나하나가 체크를 해서 맞아요. 실제 예측치하고 네.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네. 나오는 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민주당 멋진 꼼꼼이로 리더십이었어요. 유명하시죠. 의원님들이 네. 진짜 헌신적으로 떼주셨어요. 네. 제가 4번째 대통령 선거인데요. 초선 막 아. 들어오자마자 와. 큰 선거 접고 그때 네. 뭐 이런 등등인데 근데 진짜 의원님들이 최고로 헌신적이고 네. 가장 일사불란하고 네네. 그러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는 선거가 이번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진짜 자신합니다. 아까 그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담소를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준비가 정말 잘 돼 있었다. 그리고 일사불란했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실은 이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대선이 조기에 열릴 걸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다들 맞아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됐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뭐 말할 것 없이 정말 골목 글자 그대로 골목까지 선거 운동이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미리 준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겸사겸사. 네. 지금 직전에 이제 지역에 우리 역할을 해주신 분 선대위 해단식은 아직 할 때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발표 전에 한번 봐야지 하고 같이 모여서 마지막 투표 동료 운동 하자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왔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지난 3주간 했더니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그렇죠. 이라고 딱 얘기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계엄 이후에 다 준비를 맞아요. 했고 이번에 강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토론단 합류를 같이 하셨죠. 1차 직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거의 아, 1차 아니에요. 토론에 직전에 합류를 하시고 우리 저 같은 경우도 한준 의원님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2차 토론회 직전에 전라북도에서 불려 올라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각계각층의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역할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아서 맞아요. 열심히 한 결과가 잠시 뒤면 일단은 8시쯤 저희가 예측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지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유력이 떴던 게 10시 몇 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도 밤 늦게 네, 됐던 것 10시 같아요. 조금 넘은 근데 이번에는 또 시간인데. 투표 시간이 맞아요. 그때보다 길어졌잖아요. 길어져서 1시간 길어졌죠. 11시까지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11시 출구조사에서 네. 확 격차가 나면 그렇죠. 그리고 초기 개표에서 그 추이의 변화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확실하고 하는 이 자막이 우리가 그렇게 오매를 네. 불만 기다리던 그 자막이 네. 기다리는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겠지. 대략 네. 자정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희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광장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시간들을 네. 갖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대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하게 되잖아요. 그럼 12시에서 뭐 12시 반, 1시 전 될 것이다인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승복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데 뭐 그런 네. 거 등등 생각해 보면 지난번 대선에 6시 맞췄을 때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였던 거 보면 지금은 자정 넘어서 정도이지 않을까. 자정 넘어서. 네, 아무튼 저는 너무 떨리는 게 지난 대선 때 이제 비서실장을 하셨었고 제가 수행실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이게 자정 넘어가면서 저희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이재명 후보께서 새벽 조금 전에, 그러니까 4시경쯤 해서 이제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정 무렵쯤 승전보를 꼭 들을 수 있도록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네, 아직도 해야 할 여러분의 휴대폰 손가락과 여러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2시간 여러분께서 2사람, 3사람만 설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의 투표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소에 8시까지 도착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 거의 한 2시간 남았습니다. 전화기 지금 열어주십시오. 네. 요번 그 의원님들께서 그 투표 당일에 유권자에게 꼭 좀 보여주고 싶다, 이것만큼 보여주고 싶다 하는 거를 영상 또는 이미지로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좀 한번 박홍근 의원님 거 먼저 띄워볼까요? 근데 애들한테 왜 이렇게 인심을 얻으셨어요? 애들한테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왔어? 1번 찍으라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년 처음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왔다고. 생명 처음 온 거예요? 아니 오는데 전화 오는데 1번 그런 전화 처음 했다 이거죠? 그런 전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아드님이 그만큼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애들이 절실한지 아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안 하던 전화도 이번에 하신 거거든요. 저게 지금 지역구신가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골목 선대의 서울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강북구에 있는 백년시장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백년시장. 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원에 네. 우리 저 어르신들께서 이제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 네. 거기 가서 쭉 이제 좀 말씀 나누다가 한 분이 제일 처음에 아무 얘기를 않고 계시다가 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마 우리 쪽을 늘 찍는 분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게. 이번에 진짜 그렇군요. 저런 분들 많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맞아요. 동네 다녀보면은 네. 전화 왔다. 네. 그다음에 특히 눈에 많이 띈 게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를 못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분들 귀국하셔가지고. 저 4분을 만났어요.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직접. 예, 호주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 다 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우리 네. 국내에 계신 유권자들뿐만 아니라